안녕하세요. 오늘은 IT 융합교육과 정보윤리 3차 시 인터랙션 에이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포메이션 에이지라는 제목으로 어,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들, 특히 학습 환경의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관련해서 어,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이런 기술의 차이라든지 또 학습 환경이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인터랙션 에이지, 상호작용 시대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무래도 좀 재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터랙션 에이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랙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인터랙션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죠. 상호작용.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나요? 어, 저는 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저한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지 저건 저렇지 하면서 약간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논의되겠지만은 우리 사람과 콘텐츠와의 그런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들하고 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인터랙션은 지금 거의 없는 거죠. 예. 이 밑에 있는 그 대화라고 인터랙션을 보통 의미를 정의하기도 하는데 대화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서로 심지어는 대화를 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다거나 할 때 화를 내기도 하죠. 이 인터랙션이 얼마나 이렇게 잘 되느냐, 또 인터랙션의 양 이런 것을 토대로 이 두 사람 또는 이 사람과 콘텐츠 또는 어떤 사물과 사물 간의 그런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그림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 이 우리 학습하고 관련이 있지는 않고 브랜드에 있어서 인터랙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보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인터랙션도 있고 사람과 또는 다른 기기 또 사람과 콘텐츠들 간의 그런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 브랜드가 결정이 되고 브랜드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터랙션을 하였나요? 지금 이 강의를 낮에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밤에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일어나서 내가 사람하고는 어떤 인터랙션을 했을까? 또는 주변에 있는 어떤 장치 또는 콘텐츠 이런 것들하고는 어떤 인터랙션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전혀 없었나요? 예. 지난 시간에 인포메이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인포메이션 시대 때문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인터랙션 에이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제가 앞서 잠깐 소개하는 것을 깜빡 잊었는데 여기에 있는 Entering the Interaction Age라는 앤드류 밀른이 쓴 요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나왔는데 결국에 오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요 페이퍼를 좀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Entering the Interaction Age라는 요 글이 나오게 된 게 2007년에 나왔는데요.
2007년에 이 글이 나오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인포메이션 시대였습니다. 인포메이션 시대. 즉 디지털 혁명이 가져다 준 그런 시대, 그 시대에 맞닿아서 바로 이 인터랙션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인포메이션 시대로 도래한 상호작용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네 개 중에 맞고 틀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변화가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 그런가요? 인포메이션 시대가 생겨나면서 예를 들면 컴퓨터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 가지 디지털 장치들이 생겨나면서 디지털 미디어가 생겨나면서 상호작용이 크게 변했다. 또는 적게 변했다. 예. 미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상호작용의 양은 증가했는가? 네.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그 인포메이션 시대 이전의 것들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가서 인포메이션 시대가 시작됐어요. 디지털 컴퓨터.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제 용돈을 모아서 그게 이제 아마 1996년인데 그때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때 돈으로 50만 원을 주고. 그 당시 이전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 필름을 현상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려면 다 일일이 손으로 편지를 써서 그 우표를 사서 붙여서 보내야 되고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의 상호작용의 양하고 인포메이션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상호작용의 양은 당연히 상호작용의 양은 증가했겠죠. 그리고 상호작용의 질은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건데, 과연 옛날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의 그런 질은 좋아졌을까? 아, 이것은 질이 향상됐다고 볼 수도 있고, 좀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호작용의 속도는 당연히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힌트를 좀 보자면, 요 세 번째, 질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상호작용의 질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거나 속도의 면에서는 확실히 인포메이션 시대에 도래하면서 인터랙션은 변화가 커졌죠. 좀 전에 이제 위에서 문제를 풀 때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랙션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인간과 인간의 인터랙션 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인터랙션이 우리 교육에서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과 콘텐츠, 즉 정보와의 인터랙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서 실은 책과 대화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 사람 좀 약간 정신이 나가서 책하고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어떤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볼 때 그 기사와의 굉장히 많은 교감을 하고 이제 느낌이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지적인 그런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콘텐츠 간에도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사물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뭐 외국의 어떤 사람은 돌을 애완용 돌을 팔아서 뭐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 그래서 요즘은 사물이 그 기술에 의해서 인터넷과 연결됨으로써 인간과 굉장히 많은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콘텐츠하고 사물하고도 인터랙션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물 중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바깥에 있는 그런 온도 센서가 값을 보내서 오늘 신문에 내가 보고 있는 거울, 내가 보고 있는 그런 패드나 시계에 오늘 집 바깥의 온도를 바로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죠. 그리고 그러면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인터랙션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콘텐츠와 콘텐츠 간의 인터랙션은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션의 종류를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인터랙션 하나만으로 보지는 말아야 되겠고, 특히 인간과 인간 외에도 인간과 콘텐츠, 즉 인간과 어떤 우리 교육에서는 사람이 보는 교재와의 인터랙션, 이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간과 사물, 그리고 콘텐츠와 사물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이 상호작용 시대, 즉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터랙션 에이지의 특성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호작용 시대, 지금을 이제 인터랙션 에이지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지금 이 인터랙션 에이지의 특성은 이 콘텐츠 자체가 패키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책을 한 권 사면 그 책을 뜯어서 뭐 챕터 1을 저기 다른 교재에다가 갖다 붙이고 챕터 2는 오히려 챕터 3 뒤에다가 갖다 붙이고 이런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디지털 혁명이 가져다 준 그런 콘텐츠들은 이런 자체를 변경할 수 없도록 이렇게 딱 포장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패키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책으로 딱 묶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성이나 재조직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매를 하거나 내가 보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내가 다시 재조직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콘텐츠를 처음에 만들어 놓은 사람과 그 저자와 굉장히 다양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오히려 참여를 하게 되고 내가 그것을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다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를 굉장히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완전 클로즈드 돼 있지 않고 오픈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것의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콘텐츠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오픈되어 있다. 이것이 또 이 기술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해진 것들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역시 상호작용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준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반응뿐만 아니라 비동기적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예전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이 잘 없을 때는 문자는 여러 사람이 동일한 방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1대1만 됐었고 그리고 그 1대1을 한참 뒤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싫어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이게 비동기적 참여라는 거는 지금 당장에 답변을 예를 들면 채팅방에서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쭉 이렇게 뭐 한 30분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봤을 때 30분 정도 후에 와서 봐도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스크롤을 하면서 보면은 다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비동기적 참여도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협업이 굉장히 가능해진 거죠. 뭐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데도 협업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어,
이제 한 곳에서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협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상호작용 시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랙션 에이지는 정보화 시대의 논리적인 확장이다. 정보화 시대의 진화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콘텐츠의 전달에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기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인포메이션 시대에는 내가 예전에는 우편이나 이런 걸로 보내야 됐는데 지금은 이메일로 그냥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대용량의 파일도 정말 손쉽게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트랜스포테이션, 즉 전달하는 것에 이 인포메이션 에이지가 핵심이었다면 인터랙션 에이지에서는 뭔가 이 데이터든 콘텐츠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그 콘텐츠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기술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 시대의 특성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심플한 과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 과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자세히 이 과제방에다 쓰겠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플러스 요거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문서를 하나씩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메일하고 SMS 문자 서비스하고 차이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쓰면 안 되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톡톡 튀는 어떤 생각과 분석력을 사용해서 그 차이를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됩니다. 또는 과거 신문 서비스하고 현재 기사 서비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전화하고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신저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요 세 개 중에 하나의 문제를 선택해서 과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이 차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인터랙션 에이지의 그런 어떤 변화, 기존과 비교했을 때의 변화를 네 가지 영역에서 네 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션 에이지에서는 첫 번째 네트워크를 봤을 때 기존의 그런 그 인포메이션 에이지에서는 단순한 데이터 전달에서 인터랙션 에이지는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 에이지에서는 그 굉장히 큰 용량의 데이터를 뭐 쉽게 보내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면 여기 인터랙션 에이지에서는 소규모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전송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즉 우리가 예전에 그 과제 같은 걸 제출할 때 이메일 같은 데에다가 첨부를 해서 보내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용량이 큰 것을 아주 쉽게 변하는 그런 그 기능으로 네트워크가 많이 쓰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짧은 문자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사용함으로써 그 네트워크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지금 발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단순한 정보 전송에서 상호작용을 위한 자원으로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는. 그 네트워크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터랙션 에이지에서의 장치라 함은 바로 기존의 모바일 컴퓨팅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아주 이제 주변에 아주 많이 널려 있는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면 컴퓨터가 뭐 PC실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그
아주 고성능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컴퓨터 기계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패드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또는 다수의 휴대용 컴퓨팅 장치를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랙션 에이지 때는. 그 다음에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예전에 인포메이션 에이지일 때는 이 주로 컴퓨터를 주로 많이 썼었는데, 요즘 이제 인터랙션 에이지에서는 컴퓨터 또 모바일 기기 중에서도 스마트폰 같은 게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사용이 되면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뭐 카메라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 즉 이 센서를 활용한 물리적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치도 이 인터랙션 에이지에서는 이런 두 가지 특성을 어, 어떤 특별한 그런 변화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랙션 에이지에서의 인터페이스는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느냐? 여기 보면은 기존의 그래픽에서 오히려 다시 문자 기반이나 축소형 그래픽으로 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도스라 그래서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운영 체제를 쓸 때는 전부 다 타이핑을 쳤어요. 예. 커맨드를 커맨드를 입력해 가지고 컴퓨터를 다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콘 자체가 없었죠. 근데 이제 아이콘이 생기고 그래픽 기반으로 가서 그래픽이 이제 예쁘면서도 직관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썼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그래픽을 버리고 문자 기반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다. 인터페이스가. 왜 그러냐? 그것은 이제 작은 디스플레이를 쓰는 그런 디바이스가 더 많아지고 전송 효율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떤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재사용한다든지, 그거 자체를 어떤 시메틱하게 번역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미지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 고구마라는 그 버튼이 있는데,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거는 그걸 뭐 포테이토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고구마라는 텍스트로 되어 있으면 그걸 누군가에게 제시할 때 아주 쉽게 변환을 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페이스는 문자 기반이나 축소형으로 가고 의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해 중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정보의 인터랙션에 이 인터페이스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예전의 그래픽, 즉 그림이나 또 컴퓨터로 볼 수 있던 그런 그래픽에서 텐저블, 즉 만져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컴퓨터가 없이 만져지는 그 물체 자체로 뭔가를 인터페이싱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펜이나 이런 거, 혹시 아이패드나 그다음 갤럭시 탭 같은 거를 쓰는 친구들은 아마 펜 같은 거를 아주 유용하게 잘 쓸 텐데요. 예, 갤럭시 노트도 그렇고 펜 자체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펜만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인터페이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텐저블 인터페이스가 인간과 사물의 인터랙션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인터랙션 에이지에서는 중심 사용자가 굉장히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그룹을 개인 사용자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룹으로 하는 팀 사용자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고 봤을 때 여기서는 그룹 사용자들의 사용성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인터랙션 에이지는. 왜냐하면은 개인이 쓰는 거는 이미 인포메이션 에이지 때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 다 완성이 됐어요. 오히려 기술이 심화되고 어려워지고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그룹이 어떻게 뭐 소프트웨어를 쓸 것이냐, 그룹이 이 디바이스를 쓸 것이냐, 그룹이 함께 공동으로 이것을 쓸 것이냐 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하고 디바이스 간의 관계, 그것을 컴퓨팅 시스템이 어떻게 대변해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예를 들면 하나의 디바이스 대 여러 명의 사용자,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 이제 운영체제 시간이 날 때 배우겠지만 유닉스 같은 경우는 컴퓨터는 하나인데 메인프레임 한 대인데 여러 명의 사용자가 아이디를 부여받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다가 원 디바이스 원 유저라고 해서 이제 한 사람이 하나의 PC를 쓰게 되죠. 그러다가 다수의 디바이스를 원 유저가 쓰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실제 한 사람이 스마트폰도 쓰고 패드도 쓰고 노트북도 쓰고 집에 가면 또 PC가 있고 심지어는 집에 막 PC가 여러 대고 TV도 PC에 버금가는 그런 장치가 꽂혀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다수의 디바이스가 다수의 유저에 의해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거죠. 뭐 이게 꼭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커피숍에 가도 자동 주문 장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뭐 선택을 하고 그 장치 앞에 근데 그 장치가 바로 이제 컴퓨터죠. 근데 그 컴퓨터는 실은 여러 명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사용해서 사이렌 오더라고 지나가는 길에 뭐 오더를 할 수도 있죠. 주문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이니지 자체를 여러 명이 같이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주문자가 쓸 수도 있고 매장 관리자 앱도 따로 있어서 그 사람도 또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다수의 디바이스를 다수의 유저가 쓰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이제 상호작용 관점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유비쿼터스는 어디에나 있는 그런 뜻이고요. 유비쿼터스 뭐 컴퓨팅 이런 말이랑 비슷한 거를 퍼베시브는 이 뜻이 구석구석 스며 있는이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유사한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이건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인포메이션 에이지하고 인터랙션 에이지를 비교한 표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한번 꼭 다시 살펴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에이지에서는 이 네트워크가 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 많이 쓰였다면 인터랙션 에이지에서는 어떤 그 소셜 인터랙션을 하는데 주로 네트워크가 쓰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데이터를 전송하고 뭐 보내고 받는 그런 데에다가 네트워크가 많이 쓰이기보다는 지금은 엄청나게 잘게 쪼개져 있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양이 이렇게 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트워크가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디바이스는 인포메이션 에이지 같은 경우는 포터블 디바이스 중심이었지만 인터랙션 에이지 같은 경우는 어그멘티드 인바이러먼트라 해서 이제 AR, VR 쪽에 훨씬 더 가고 있다. 인터페이스는 여기는 그래피칼이라는 용어로 인포메이션 에이지를 대표할 수 있다면 인터랙션 에이지에서는 텐저블이라는 용어로 대표할 수 있다. 그리고 유저 포커스 같은 경우도 인포메이션 에이지는 인디비주얼 개인의 사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인터랙션 에이지는 그룹에 맞춰져 있다. 이 내용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